이 시간에는 세포와 해독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이건 강영한 약사가 쓴 세포와 해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좀 요약해서 이제 정리한 거예요. 해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보시게요. 자, 우리 인간은 세포로 이루어졌죠. 세포가 약 몇 개라 그래요? 60조래요.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대요. 세포는 핵과 골소체, 리소좀,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으로 이루어졌는데, 세포막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요거는 친수성, 요거는 지방, 이건 물과 친한 놈이고, 지방과 친한 놈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 이렇게 막이 돼 있어, 세포 막이. 이렇게. 그래서, 친수성 머리 부분은 세포 안과 밖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과 친한 놈들은 여기 안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용성 물질들은 이게 쉽게 통과를 해요. 지용성 물질들은. 근데 수용성, 물에 녹는 것은 이거 못 들어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통로가 있어요. 능동수송이라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물질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세포가 어떤 제사를 해서. 그래서 이 세포막이 일단은 세포를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합성 계면 활성제라고 계면 활성제 있죠. 이게 그냥 들어와 버려요. 이게 계면 활성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물과 기름이 어떻게 돼요? 섞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기름이 위에 뜨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놔둬 보면은 물과 기름 경계선이 있죠. 요거를 계면이라고 해요. 계면. 그럼 계면 활성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경계를 표면 장애를 없애가지고 이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계면 활성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그 비누, 세제 이런 것들이 다 요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화장품, 식품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어 이게.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합성 우리가 이제 다 뭘로 만들어요? 천연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 뭘로 만들어요? 석유 제품에서. 그렇게 화학적인 제품에서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것들이 그냥 어떻게 돼요? 바로 세포 안으로 바로 침투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 안에 누적이 돼요 안 돼요? 축적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있는데 일단 천연 계면 활성제가 있어요. 이걸 레시틴, 사포닌 성분은 천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요 피부 있죠. 요게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피부 이거 있죠. 그러니까 이 피부 전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걸 먹으면은 이 역할을 해버려요. 저게 천연으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이온 계면 활성제에는 치약, 비누, 샴푸 등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양이온 계면 활성제는 섬유 유연제, 린스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물과 기름을 섞어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 그 다음에 섬유 유연제, 린스,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과하기 쉬운 합성 화학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보습제, 유연제, 방부제, 화장품과 식품에 많이 사용하는 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가 중독이 돼요. 그래서 피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각질층, 그 다음에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이 네 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족이에요. 털도 있죠, 땀샘이 있죠, 피지선이 있죠, 그 다음 모세혈관이 있죠. 그래서 이 표피는 이걸 표피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습과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피부에 주기는
여기서부터 안에서부터 쭉쭉쭉 흘러나와서 우리가 때 나오듯이 나오잖아요. 각질. 이게 28일이에요. 그래서 각하 주기를 28일로 보는 거예요. 28일 만에 이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 기저층에서부터 유구층 이렇게 쫄려 나와. 높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표피라고 하면은 이 안에가 이제 진피층이 있어요. 진피. 그 다음에 피하 조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진피층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인 거예요. 그래서 탄력을 유지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만세포가 있어요. 비만세포. 자, 이 비만세포가 신경, 모세혈관, 한선, 피지선, 모낭, 알레르기에 관여한다. 그래서 조직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피독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피독.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까 생각해봐요. 아까 바르는 화장품도 있을 것이고 세제도 있을 것이고 아까 경연하시냐 바로 들어온다니까 이게. 이 경피독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서 이거 음식독이라고 그래요. 음식독. 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경피독은 중요한 거는 10%만 배출. 경피독은. 그래서 이제 경피독은 이제 한번 봅시다. 보통 합성, 계면 활성제 많이 축적, 그거에 의해서 많이 한다. 그래서 보통 석유 찌꺼기에서 많이 분해하고 정제해서 추출해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합성고무, 아스팔트, 합성세제, 계면활성제, 타르, 색소, 주방용 세제, 그 다음에 세탁용제도 나오죠. 그 다음에 샴푸, 린스, 바드 샴푸. 그죠? 그래서 두피와 성기는 표피가 얇아서 흡수가 엄청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치약, 구강 청결제. 이게 종균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게 갑자기 갈 때 뭘 넣어요? 니트로글리세린 여기 혀 밑에 넣잖아요. 혀 밑에 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밑에서 흡수가 바로 돼. 그리고 심장은 바로 가기 때문에 이 혀에다 돼요. 그 다음에 혀는 중요한 게 뭐예요? 저편과로 바로 연결이 돼. 저편고는 인체의 가장 중심이 돼요. 제일 핵심이에요. 핵.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입 안에서 바로 들어가면은 인체의 가장 깊은 데까지 바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촉수에까지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그 다음에 면역 제제, 땀 억제제가 있죠. 우리가 막 이게 땀 이게 여기다 막 뿌리잖아 이게. 그때 여기가 뭐가 있어? 림프잖아 림프. 그러니까 여기 우리 땀 이게 할 때 이건 데오드란트라고 하거든요. 데오드란트. 포탈란 에스테르, 알루미늄 원료가 유방암, 부인병, 태아에 영향을 주죠. 림프로 순환이 되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화학약품들이, 이런 약품들이 다 쉽게 나가잖아요. 우리 세제도 다 하고, 그럼 다 뭘로 가요? 강과 바다로 가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뭘 먹어요? 어류, 해조류, 그런 거, 김, 이거 다 오염이 되죠. 이거 여기서. 그럼 그걸 누가 먹어요? 계속 상위 포시자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도 이게 들어오죠.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독소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를 파괴하면서 계속 내장이 돼요. 그래서 피부의 보호막을 녹여서 혈관을 타고 독소를 침수해요.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오는 피부병, 색소 침착, 아토피, 두통, 탈모, 알레르기, 비염, 천식, 심장에 무리가 되고 간 기능, 간에서 해독작용이 안 되겠죠. 간 기능 장애, 위장병, 신장 기능 장애, 만성 질환, 노화 촉진, 생식기에 축적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그 만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자, 음식독은 90%는 배출을 해요. 근데 10%는 배출이 안 되죠. 여기는 90%가 배출 안 되고. 그래서 자, 음식독은 대변으로 75%가 나오고 소변으로 20%. 그러니까 대소변이
잘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소변으로 20%, 그 다음에 땀 3%, 모발 1%, 손톱 1%. 그렇게 해서 90%입니다. 근데 이제 10%가 남잖아요. 근데 몸에 들어온 독소가 많으면은 10%도 많겠죠. 근데 그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장, 신장, 담즙, 대장 등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과부하로 장부의 기능 저하라든가 독소가 쌓이겠죠. 그다음에 경피독은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체내 축적이 90% 됐죠. 그래서 간장에서 해독하려고 하면은 항산화제를 줘야 돼. 항산화제. 간에서 해독을 해요. 간에서. 그래서 이제 제사에서 산소가 나오는데 산소의 3% 정도가 활성산소가 나와요. 이 활성산소가 불안정한 것들이에요. 전자가 부족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전자를 뺏어버려. 그러면은 이 세포에 있는 이 세포가 산소를 잃어버려. 뺏겨버려. 그러면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산소를 뺏어버려서. 이게 불안정한 산소라고 해서 활성산소예요, 이게. 그래서 3%의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독소가 많아서 이게 제사를 하려면은 산소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럼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 만큼 어때요? 세포나 조직이 파괴돼요.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항산화제를 씁니다. 이게 항산화제. 항산화제로 이제 비타민 A, C, E, 비타민이 필요하고 셀레늄, 그 다음 코큐텐, 아연, 망간, 폴리보노이드, 살리마린, 피트노걸, SOD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병을 다 유발한다. 무슨 말이겠죠? 동맥경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동맥경화. 그 다음에 세포 유전자를 손상하고 당뇨, 암 여기서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간소상, 세포 노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는 콜라겐과 섬유질까지 공격을 해서 노화도 빨리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겨가지고 자 그러면은 좀 일단 저희 해석을 나중에 보시고 자, 더 중요한 건 이제 뭐냐 우리가 지금 100년 전에 우리 밥을 먹는 거하고 지금 밥 먹는 건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은 쌀은 똑같은 영양분을 갖고요. 지금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농약을 치잖아요. 농약. 그렇죠? 이 농약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토양도 다 변해죠. 토양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러면은 토양이 질이 떨어져요. 미네랄이 없어. 그러면은, 이때 이제 나오는 사과를 생각을 해요. 사과를 키웠잖아요. 비를 줘가지고 키웠어. 그것도 화학 비를 줘가지고. 그러면 이게 칼로리가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칼로리를 우리 계산하니까 그래. 근데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될, 사과가 가지고 있어야 될 뭐가 있어요?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영양분은 어떻게 될까요? 옛날 것보다 못하다.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유기농 식품을 먹어야 돼요. 이게 토양의 문제까지 다 일으키거든요. 비료.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리만 생각해서 우리가 영양을 따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네랄과 뭐가 문제가 돼요? 비타민.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돼지 키우는데 뭘 줘요? 돼지한테 항생제 주죠.
그러면 항생제가 남아서 그대로 우리한테 와요. 먹을 때. 동물 키울 때 자, 항생제를 줘요. 그 다음에 또 사료가 먹어야 돼요. 사료도 다 옛날처럼 좋은 사료가 아니잖아요. 다 뭔가 유전자 조작을 했거나 거기에 화학성분이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만약 옥수수를 먹인다고 하면 그 옥수수가 정상적인 옥수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동물도 어떻게 될까요? 축적돼서 우리 인간에 들어오잖아, 인간에.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농약도 들어오고, 이렇게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이 없는 이런 게 들어오고, 동물도 항생제에서 의해서 이렇게 성장한 것들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뭘 해요? 항생제를 하게 되죠. 그 다음 우리가 감기 치료를 한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뭘 줘요? 항생제 줍니다. 80%가 항생제 처방이에요. 감기 치료에 거기다가 이제 좀 소화제도 넣어주기도 하고 뭐 넣어주기도 해열제 넣어주기도 하고 하지만 다 항생제랍니다. 80%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생제 중독이 쌓여 있어. 그러면은 뭐 감기부터 해서 모든 약들이 지금 항생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농약 그 다음에 이렇게 화학 합성물에 이렇게 딱 우리 음식물들이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장에 쌓이잖아요. 장에 이렇게. 자, 이 장에 이것들이 촘촘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대장은 이 피부에 이 안에 이 점막 있죠. 이거는 피부에 몇 배인 줄 아세요? 200배예요. 면적이. 표피에 200배. 이 내장의 모든 그 표면적은. 이 안에서 쭈글쭈글해져가지고 표피에 200배. 근데 여기에 느슨해져 버려 이게. 이게 파괴되니까 느슨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유해 물질들이 들어왔잖아. 유해 물질들이. 유산균들이 많이 없어져 버리고 없어지면서 유해 물질이 들어오니까 다 이게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라든가 혈액으로 다 독소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병이 심하게 납니다. 이게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이게. 이렇게. 다시 앞쪽으로 다시 볼게요.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햇빛도 스트레스예요. 그 다음 환경적인 스트레스 많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물들이 만드는 게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이면 노란색이면은 뭐였어요? 베타카로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눈 좋아질 때 카로틴을 먹거든요. 오렌지는 헤스페리딘 뭐 이런 식으로. 오렌지가 항산화, 항염증, 항암, 콜레스테롤 억제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해요. 붉은색은 심장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심장. 보라색 이런 거 나오죠. 녹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그 다음에 몸 안에 독소를 빼주는 디톡스 음식으로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현미를 많이 먹어야 되고. 현미를 왜 먹어야 돼요? 비타민 B6 때문에. 그 다음에 제철 과일을 먹어야 되고 엽록채소, 마늘, 녹차, 클로렐라. 클로렐라가 보면은 납의 독성을 완화하고 체내 카드뮴 축적을 억제한다. 이게 뭐예요? 중금속을 억제를 해요. 클로렐라는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의원에서 이제 할 건 뭐냐? 일단 숙변 제거를 해줘야 된다. 왜? 이 장 안에, 대장 안에 숙변액이 꽉 끼어 있어. 이게 독소를 유발해요. 그래서 이 숙변 제거를 해줘야 돼. 숙변 제거. 그래서 장 세척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장 우리가 청소약이 있어요. 그래서 장 청소를 해주고 대장의 표면적은 피부의 200배다. 유해 음식 독소의 75% 아까 75% 이거의 75%가 대변으로 나가죠. 그래서 정상인도 변을 잘 부는 사람도 숙변이 없는 줄 알죠.
안 와요. 기본적으로 5kg. 좀 뚱뚱하고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10kg 이상. 얼마나 될까? 보통 15kg 정도. 뭐. 그래서 이 숙변이 있는 경우에 장내 유해균의 이상 발효로 유독가스가 엄청 발생하고 노폐물이 발생하고 방귀가 잘 나오고 이게 다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온 몸을 타고 들어가서 그게 간으로 들어가서 이 독소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복용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복식호흡을 하게 만들어요. 잠전호흡을 하게 하고, 장 운동을 하게 하고, 장 마사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어요? 접경골과 사각근과 장요근 마사지를 하게 됐죠. 그다음 피부 해독에는 풍요, 바람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체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집 안에 혼자 있을 때 나체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거. 유산소 운동하는 거. 운동을 해서 또 땀을 빼내야 돼. 땀을 빼내는 거죠. 그 다음에 반신욕 하는 거고, 냉탕과 온탕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이완시켰다 수축시켰다 하는 거. 냉온탕은, 그 다음에 우리가 피부는 요걸로 이제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먹어서 점막까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점막도 이거 쭉 타고 가잖아요. 표피처럼 들어가요. 그래서 경피도구까지 식중독, 음식도까지 우리 먹어주면은 점막을 보호를 하면서 유산균까지 다 지켜줍니다. 네. 그래서 해독시켜줘요, 저게. 그래서 이걸 바를 때 피부가 재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액방, 체질약, 해독 한약을 복용하고 소나무 이온수를 복용합니다. 먹어봤죠? 음용수. 그 다음에 온열요법, 양자치료를 하고 림프 마사지, 피부 마사지, 뭐 접경골, 사각근, 장요근, 에바, 림프 조절까지 다 하게 돼요. 자, 나머지 넘기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 항생제 중독이 가장 큰 문제다. 감기약의 80% 처방이다. 감기치료제는 양방으로는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쓰게 되고. 대증요법이에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있죠. 그래서 예방 목적이나 감기, 염증 시에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염증 반응은 호전되더라도 어때요? 점점 내성이 생긴다는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강하게 양을 더 많이 주다 보면 되죠. 그래서 항생제가 우리 몸에 축적된 게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음식에 의해서도 항생제 나왔죠. 동물이라든가 그런 농약을 많이 치우고 여기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류나 육류의 생산 과정에서 화학 물질과 항생제가 그대로 축적돼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장누수 증후군 여기 이야기했죠. 장에 이 세포 벽들이 느슨해져서 유해 물질이 바로 들어온다는 게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그러면서 항생제가 인체 내에 들어오면은 장내 유산균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이 유산균들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구멍이 뽕뽕뽕 뚫리게 돼요. 그러면 이 독성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장세포가 느슨해져서 장내 유해 물질과 알레르기 유발 인자들이 혈액 속으로 스며들어 전신에 퍼지면서 염증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항균 호르몬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항균 호르몬이라는 거? 아까 화학 물질들 있죠. 아까 이 항생제라든가 아까 그런 것들이 에스트로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유사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요. 이 화학 물질들이 들어가면 에스트로겐과 경쟁을 해.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곳에 이게 하는 거야. 지방세포에서도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거든요. 자궁에서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에스트로겐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트로겐보다 경쟁을 하더라도 에스트로겐보다 더 강하게 들어가라고 돼. 그러면 몸에 더 남아있고 오랫동안 작용을 하고 에스트로겐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모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이라든가 유방이라든가 이런데 문제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분비 교란 합성물 시키죠. 그래서 진짜 호르몬과 같은 유사 호르몬으로 수용체를 혼란시켜서 정상적인 뇌분비계 호르몬의 기능 방해하는 화학 물질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환경 호르몬은 분해되지 않고 지방층이 그대로 축적이 돼요. 지방이 이물질이 들어가면, 화학물질이 들어가면 지방으로 쌓아. 그게 뭐가 돼? 지방세포가 되고 그게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도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세포가 왜 생겨? 화학물질이 들어가니까. 요거를 독성을 가장 쉽게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방으로 쌓는 겁니다. 지방으로 쌓는 거. 그래서 모유와 태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종류는 이제 봐요.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거, 음료수병, 바닥재, 강파. 그 다음 화장품이나 방향제, 헤어스프레이, 모바일 염색제, 장난감, 페인트, 잉크.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 알죠? 그게 이제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식품 용기나 음료수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다이옥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화학물질 태우거나 이렇게 뭐 이런 거 태운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러면은 이게 다이옥신은 또 농약에도 많이 쓰잖아요. 제초제, 농약. 이 다이옥신은 화학적으로 안정이 됐다. 그럼 화학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타이어를 태우거나 우리가 막 플라스틱 태우고 그러면 그게 나오는 다이옥신들이 또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다이옥신들이 화학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대로 대기에 순환을 해. 올라가가지고 땅으로 비로 그대로 내려. 그럼 토양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토양이 오염이 되고 그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들도 그 다음 그걸 먹고 자라는 동물들도 우리 인간들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인체 내로 흡수되어 사람도 중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전제품 보면은 외용제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4번이에요. 가전제품 외용제, 카펫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불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염이라고 해요. 방염. 그러니까 불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조치를 방염 처리했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게 성분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호흡기를 통해서 또 들어가잖아요. 카페트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품 포장지라든가 음료수 용기 내부, 그 다음에 뭐 세제나 제초제 등에 이렇게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건 뭐예요? 아까 보니까 한 번씩 다시 볼게요. 이 기름과 물의 경계를 계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표면 장력을 없애서 이게 섞이게 만드는 게 계면 활성제인데 보통은 천연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면 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뭘 쓴다? 99%는 합성 계면 활성제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계면 활성제는 뭐예요? 세포막을 바로 그냥 통과를 해서 세포를 중독시킨다. 세포를 바로 침투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경피독이라고 하는데 이 경피독은 10%만이 자연적으로 배출되고 90%는 피부에 그대로 남아있더라. 여기 이제 문제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독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이 식물과 동물을 보면은 식물도 농약이나 비료를 쓰면서 계속 토양이 오염돼서 칼로리만 올리는 역할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 없는 이걸 먹게 되고 동물도 어때요? 항생제나 계속 합성된 사료를 먹게 되면서 화학 합성물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먹고다 보니까 어때요? 항생제 이걸로 인해서 장의 세포들이 어때요? 느슨해진다.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바로 장누수가 생겨. 이렇게. 요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90%가 배출되지만은 이 간에서 이거를 대사를 할 때 산소의 3%가 이 활성산소가 돼서
이게 불안정해. 산소가 부족해. 아니 이게 전자가 부족해요. 이게 전자가 부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뺏어와요. 그러면은 전자를 뺏긴 놈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조직이 파괴되거나 조직이 괴사가 되죠. 그래서 이게 활성산소의 가장 큰 문제는 동맥경화라든가 암, 당뇨의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는 다 항생제 중독이라든가 이렇게 농약 중독, 이렇게 합성화학품에 다 중독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세제라든가 아까 뭐 치약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먹어도 되고 피부에 하는 게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피부 재생 물질이라고 해서 발라봤죠. 근데 피부가 자체가 재생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해독이 되기 때문에 재생. 그 다음에 이걸 먹어봤죠. 먹어보면은 몸에서 열이 확 나.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이 피부가 있듯이 이 안에도 다 점막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안에가. 그 점막에 해독을 다 시키면서 유산균을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가끔씩 피부에도 양보를 하지만은 어때요? 똑같이 장에도 피부에도 먹는 것을 줘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것을 줘야 되잖아요. 화학품을 계속 발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